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남해안은 동해안이나 서해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남해안의 독특한 바다 풍경은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넘쳐나는 해산물은 관광객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늘은 남해안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두 곳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한 도시는 365개의 섬으로 둘러싸인 전라남도 여수시이며 다른 한 도시는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먼저 통영시는 인구 12만 명에 못 미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관광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통영시의 인지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항구 도시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25만, 목포시가 21만, 오늘 비교할 여수시가 27만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120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통영시는 경제 규모도 아주 작습니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이 약 3조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로 수산업, 조선업, 관광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규모가 꽤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수는 28만 명으로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경제 규모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수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26조 원입니다. 전국에서 16번째로 지역 내 총생산이 높으며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도시입니다. 정유, 석유가 주된 여수공단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관광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관광객이 많은 도시였지만 여수시는 비교적 최근에 관광객이 급증하였습니다. 여수시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2012년에 열린 여수 세계 해양 엑스포 덕분입니다. 10개의 국제기구, 105개국이 참가하고 800만 명 이상 다녀간 행사였습니다. 세계 해양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KTX 정차역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 여파로 특급 호텔이 우후죽순 개발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해상 케이블카까지 놓이면서 관광도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여수시의 볼거리는 섬입니다. 여수 앞바다는 36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동백꽃의 섬 오동도와 예술의 섬 장도는 도심 속에 있는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통영시는 아기자기한 도시 풍경을 선사합니다. 작은 항구 도시에 바쁘게 오가는 연안선들이 통영시만의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통영 앞바다도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도 약 5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는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라는 느낌보다는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한산도를 비롯해 욕지도, 소매물도 등 다양한 섬들이 있습니다. 두 도시는 섬이 많다는 공통점 말고도 과거 조선시대의 군사적 요충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영은 현재의 해군 본부에 해당하는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도시입니다. 통영이란 지명도 삼도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입니다. 여수는 삼도수군 통제영 아래 전라자수영의 본진이 있던 도시입니다. 전라자수영의 총책임자, 전라자수자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구상한 도시가 바로 여수시입니다. 두 도시는 수산도시로서 명성이 전국적으로 자자한 곳입니다. 통영과 여수가 포함된 남해안의 해역은 미국 FDA에서 청정해역으로 인정할 만큼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시 청정해역에는 굴 양식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굴 생산의 70%를 통영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는 겉으로는 큰 파도가 없이 잔잔하지만 바닷속은 조류가 빨라 굴이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영굴은 만성피로에 좋은 타우린을 비롯한 아연, 철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해산물입니다. 여수시가 수산도시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는 바로 키조개 때문입니다. 1915년 경성 박람회에 키조개를 출품하면서 수산도시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키조개 어장이 발견된 후 부산 등지에서 수산업자들이 대거 몰려와 키조개 양식에 뛰어들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포차의 삼합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여수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키조개의 간자 때문입니다. 두 도시는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다양한 해산물을 그 지역만의 특별한 향토 음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향토 음식은 지역의 특유의 기후와 토질,
지리적 조건 등의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개발된 음식으로 지역민의 의식 구조와 생활 양식이 오롯하게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수의 대표 음식은 돌게장입니다. 게장은 살아있는 게를 간장이나 고춧가루에 무치는 음식인 만큼 항구 도시에서만 신선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꽃게가 아닌 돌게를 주 재료로 하는 돌게장을 담아왔습니다. 여수의 돌게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있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동백꽃으로 이름난 여수 돌산도에서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 때문에 품질 좋은 갓이 생산됩니다. 갓은 특유의 향과 매운맛을 가진 식물인데 이 갓의 씨로 만든 것이 겨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돌산 갓으로 담은 김치가 자주 올랐을 정도로 예전부터 그 맛은 유명하였습니다. 돌산도에서 재배되는 갓은 청색갓으로 쏘는 맛이 덜하고 씹는 맛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수시는 2020년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선정한 전국 식도락 관광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음식은 바로 충무김밥입니다. 밥만 넣어 만 김밥에 석박지와 오징어 무침을 곁들여 먹는 통영의 향토 음식입니다. 통영은 어업이 주된 생업이어서 작업 중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입니다. 냉장시설이 없는 배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음식이어서 뱃머리 김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통영시의 생활 양식이 가장 잘 묻어나는 음식입니다. 아름다운 두 항구 도시를 확실한 관광 도시로 인식을 심어준 것은 바로 케이블카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절경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케이블카 이용을 결코 빠뜨릴 수 없습니다.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지나는 해상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케이블카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항구도시 통영시의 전경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맑은 산바람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여수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가로질러가는 해상 케이블카로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8년 연속 탑승객 수 1위, 6년 만에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도시 풍경과 야경, 노을, 밤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캐빈은 바닥을 강화 유리로 만든 투명한 바닥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발밑에 두고 탁 트인 시각적인 즐거움과 짜릿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도시는 방문해볼 가치가 충분한 도시입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 독특한 향토 음식, 역사적 가치,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도시색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 독특한 특색이 있는 도시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보다는 두 도시 모두 방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아기자기한 작은 항구가 보고 싶다면 통영시를 먼저 방문하시고 조금 더 크고 활발한 항구 도시가 보고 싶다면 여수시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 사람이 어울려 사는 두 도시의 비교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